예, 화면 통해서 보신 것처럼 반도체와 관련된 전망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주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참 많이 있었고 네. 주가들도 그렇게 움직여줬었는데 중간에 이제 좀 변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얼마나 좀 속도 조절이나 흠집을 내게 될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가격 흐름 같은 것을 봤을 때, 그다음에 출하량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지난 4분기에 바닥을 찍은 것으로 저희들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 1분기, 2분기로 가면서 점차 여러 가지 지표들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지 않게 지금 우한 폐렴 사태가 굉장히 확산 일로에 있으면서 중국에서 사실은 큰 피해를 입지만 반도체도 그중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없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하게 우한 시 자체에도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2개나 있고 물론 삼성 하이닉스의 메인 공장들은 우한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요. 근데 반면에 또한 지금 상하이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200명 이상이 발생을 하면서 강제 휴무를 하고 있고 디즈니랜드를 폐장하는 등 강경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상하이에서 바로 인접한 곳에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이 있고 또한 삼성전자 후공정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수도에 있어서 사실 언제든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 휴업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교통 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기업들의 발표로 인하면 아직까지 생산 출하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될 때에는 생산 자체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 공장이 뭐 춘절 연휴 때에도 정상 가동됐다라는 소식까지는 좀 접할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어떤 물류 시스템도 지금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재고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된다면 전반적인 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수 좀 확인하고 계세요? 만약 이 사태가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이내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물론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타격이 있겠지만 결국 연간으로 본다면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2년 발생하면서 생산과 출하가 정상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6개월 이상 저희가 지속된다고 하면 결국 연간 실적으로도 내년으로 이월되는 물량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가 영향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중국에 있는 공장 자체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들이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대체처로서 중국을 저희들이 많이 물색을 해왔고요. 그중에 한 공장인 DFD가 사실은 우한에서 북부로 한 6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곳에도 발표에 의하면 정상적인 생산과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내 여러 가지 지금 한중 간의 지금 항공기 편수도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고 또한 그 공장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 원료로 된 부품 소재 업체들이 또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불화수소 공급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한국에 있는 공장도 사실은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어서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항상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도미노의 비슷한 플로우가 자동차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도 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공급 감소하고 수요 감소 그 정도를 좀 따져봐야 앞으로의 전망이나 지금 타격을 얼마나 주게 될지도 좀 가늠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파악되십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뉘앙스가 있게 되면은 가격은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난 7월, 8월 달에도 일시적으로 한 달이나 2달 정도 메모리 가격이 상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가격이 일시 상승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 중에 50~60%를 차지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자체의 경기 성장률이 6%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결국 반도체 수출 중에 7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의 매출에 큰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저희들이 최근에 완공한 팹들이 있으면서 지금 생산 능력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었거든요. 지난 연말에. 그래서 공급 사이드에 있어서는 이미 큰 증가가 있었는데 수요 쪽에 만약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스마트폰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 미국에서도 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서도 좀 여기에 대한 걱정, 우려들을 했었고 아무래도 전체 글로벌 스마트폰 공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지목이 되는 게 애플과 화웨이 쪽이거든요. 좀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B2C 거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장을 상당히 많이 폐쇄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화웨이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매장 폐쇄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중국 자체의 휴대폰 수요는 분명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형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반도체 전체 수요 중에서 한 40% 정도가 모바일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화웨이라든지 애플의 판매량 또 사실은 삼성도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생산은 이미 중국은 이미 접긴 했지만 수요는 또한 저희들이 여전히 조금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게 된다면 반도체 수요에도 악영향이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연쇄 작용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비단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뭐 영향을 계속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 뭐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하다가 또 이것도 뭐 비슷하게 변수가 발생했으니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미세 조정을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지금 결국에는 1월 달 수출 같은 경우도 1월 20일까지는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다가 저희 1월 말쯤에 저희 연휴가 끼다 보니까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춘절이 계속 연장되는 상황에 있었고 결국엔 중국 내에서 조업일수라든지 하는 휴가로 인한 어떤 수요나 어떤 생산의 감소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게 돼가지고요. 1분기 중에는 사실 어려운 시기가 계속 될 것 같고 결국 실적도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도 2분기 돼야지 저희들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그것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일부 생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 이내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2분기부터는 1분기에서 이연됐던 부분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를 조금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타격이 만약에 간다면 더 좀 출렁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이나 방금 회복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나 SK하이닉스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 D램 비중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존도가 좀 치중돼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D램 가격이 현물 가격에서 이미 12월 달에과 1월 달 상승 전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아직도 고정거래 가격은 여전히 하락을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사태로 인해서 고정거래 가격에 좀 빨리 영향을 미쳐서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다면 1분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2분기부터는 플러스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이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이게 예. 포인트인 것 같아서 당분간은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듣다 보니까 문득 든 되게 우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반도체든 기업 실적이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잡힐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잡힌다는 의미가 그냥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다시 업황은 다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공식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는 끝났다라고 정부 발표가 나와야 이게 끝나는 겁니까? 사실 시장이라든지 어떤 저희가 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생산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냐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어떤 물류라든지 아니면 공장 가동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직까지 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산 쪽에서는 이미 문제가 종결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가동이나 물류 정상화가 되면 네, 맞습니다. 이 정도는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업황 회복이든 실적의 기업들의 실적 회복도 좀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투자 관점에서도 한번 여쭤보자면 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분명히 한번 출렁임은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뭐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제가 받게 된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은 투자에 대해 좀 더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그 근거로는 작년 1년 동안 삼성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점점 악화 일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가는 거꾸로 올라오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바닥이 겨우 확인되는 시점인데 신고가를 경신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은 먼저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되고 있어서 예. 올해 다시 1년 동안 작년 같은 흐름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에는 조정이 다시 한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예, 얘기를 해주셨고 하단에 미리 나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부품주는 그러면 밑에 있는 업체들은 사실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결국 칩 메이커보다는 부품 소재 업체들은 매출 의존도가 특정 기업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크게 영향이 오게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부품주 중에서도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소재 쪽하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 관련된 장비 쪽으로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저희들이 모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작년에 많이 늘렸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확성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설비 투자를 좀 보조로 갈 가능성도 있어서요. 그래서 장비 설비 투자보다는 어떤 생산 능력이 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 부품들은 분명히 올해 실적이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반도체 부품주에 대해서도 좀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 자체는
글쎄요, 우상향 쪽으로 가는 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속도 조절 측면에서 좀 변수가 생긴 건데요. 앞으로 그 흐름들도 저희가 계속 좀 지켜보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얘기할 기회가 많을 테니까요. 한번 또 이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주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